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마이너스 88억 적자에서 매출 1000억 흑자 전환 12월 저평가 대장 2기업 무섭게 올라갑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 영업이익이 같은 분기별 2배 이상 성장하면서 연도별로 30% 이상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내년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을 기록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해당 기업을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할 테니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항상 감사한 분들이 있죠. 우리 구독자분들입니다. AI 주도주 자료집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시장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일일 급등 추천 종목들을 나눠서 유망 종목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나는 단기 급등 추천주와 시장의 유망 종목들 자료집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100포인트 무료로 추천 종목들과 함께 자료집까지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실 만한 부분이 저는 최근 지금 현재 요거 완벽했네. CS 베어링이라는 종목이 가장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바로 풍력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린 바 있죠. 미국이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전기세가 인상된다. 이유를 찾아봤더니 데이터 센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해 드린 바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좀 더 드려보리면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 인근 지역의 도매 전기 요금이 몇 배 상승했냐라고 봤더니 정확하게 2배 이상, 2배 이상이 아니죠. 그 이상이죠. 26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만 해도 이제 2배가 넘는 건데 그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상승이 나온 거죠. 말도 안 되는 가격 상승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비용은 모두 일반 가정에 전가되고 있고요. 문제는 최근 대규모 AI 인프라 건설 계획이 이어지면서 전기요금의 상승세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이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년 만에 최고치의 인상치를 기록하면 이 267%라는 수치도 더 뛰어오르면서 지금 현재 3배, 4배, 5배까지 더 이상 그 이상도 뛰어오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해드렸던 바와 같이 데이터 센터 예고치에 비해서 모자른 전력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설명드렸죠. 치명적인 상황이죠. 계속해서 전기세 상승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전기 소비 증가의 부담은 고스란히 그래서 이제 주민들에게 전가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실리콘밸리 지역 전기 회사 지금 회사 같은 경우는 고객 5명 중 1명은 전체 전기요금을 미납하고 있고 평균 체납 금액은 710달러에 달하는 조사 결과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전기세가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연체하고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소식은 사실 어디에도 문제냐면 물가지표에도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서 연방준비위원회가 지금 이제 발언을 통해서 물가는 좀 안정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은 그래도 잘 멈출 것 같습니다만은 이 전기세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전체적으로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심해봐야 되는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러고 있는 와중에도 트럼프는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든 자신의 편 사람들은 편에 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친환경 발전을 막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지금 현재는 어떤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전력 수요를 최대한 전력을 생산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화력 발전이든 풍력 발전이든 태양광 발전이든 원자력 발전이든 빼놓지 말고 계속해서 박차를 가해야 또 그래도 모자른데 현재 상황에서 트럼프는 굉장히 정부 기관을 이용해서 친환경 발전을 계속 괴롭히고 있었죠. 앞서 미국 지금 내무부, 상무부, 환경보호청은 트럼프의 지시에 따라 임대 허가 관행 재검토를 이유로 육상, 해상 풍력 사업에 필요한 신규 허가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2016년도 7월까지 착공하는 기업들에게만 보조금을 주는 걸로 해서 보조금이 원래 끊겼죠. 원래 2030년도까지 이어지는
정책이었는데 보조금이 끊어지면서 요것 자체도 문제였는데 심지어 이때 주는 보조금 자체도 안 주려고 지금 이제 시비를 건 거죠. 정부에서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풍력단지하고 태양광 발전단지는 상당히 매력도가 올라가요. 왜?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이제 전기세가 5년 전에 비해서 267% 상승했거든요. 아무리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지금 전체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아무리 이렇게 트럼프가 막아도 당연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으라고 하겠죠. 왜냐면 만들기만 해도 이득이 날 게 뻔하니까요. 자, 그래서 상당히 괴롭혀 왔었는데 괴롭혀 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열심히 버텨왔는데 드디어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미국 보스턴 연방법원은 지금 이제 패티 세리스 판사는 이들 기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임기를 시작한 지난 1월 20일 내린 해당 지시를 이행하면서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막는 거에 대한 명분과 이유가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해당 행동을 불법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행정 절차법에 따라 각 부처가 무기한으로 허가 신청 심사를 거부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고요. 결국 통과되는 상황까지 만들어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막혀 있었던 태양광, 풍력 수주, 특히나 그들 중에서도 풍력 수주가 뚫릴 전망이에요. 지금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 뭐 비슷한 얘기는 없습니다. 풍력이 막혀 있다가 풍력이 뚫리고 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까지 끝까지 버티고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경을 봤더니 그냥 배경에는 민주당이 존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초 취임 이후 화석연료 사업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을 공격해 왔었는데 정의 바이든 지역에 들어갔던 거죠. 이 과정에서 내무부가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 기업 지금 에퀴로노르의 뉴욕주 연안에 진행 중인 해상 풍력 프로젝트 건설을 중단을 명령하자 뉴욕주를 비롯한 민주당이 이끄는 17개 주 정부는 경제적 손실 등의 이유로 지난 5월 관련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근에 빛을 본 거죠. 그래서 드디어 풍력 관련된 정확하게 사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는 이제 지금 법에 사례가 생긴 거죠. 그러면 트럼프 정부가 똑같이 시비를 걸고 똑같이 괴롭히면 똑같은 내용으로 괴롭힌다고 신고를 함으로써 소송에 들어감으로써 빠르게 승리할 수 있을 만한 관례가 생긴 겁니다. 이 법에서 관례는 참으로 중요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 관례가 한번 생겨버리게 되면 트럼프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되죠. 기존에 있는 방법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통과가 되는 분위기가 나올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현재 이제 곧 있으면은 미국에서 2026년도 11월 달에 뭐가 옵니까?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죠. 중간 선거에는 정치인들이 바뀌는 자리인데요. 현재는 공화당이 상원하고 하원 모두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반 이상 잡고 있으나 이제는 최근 트럼프의 지지율 자체가 한 30%대로 떨어지면서 박살이 나고 있죠. 이 중간 선거까지 가면 자연스럽게 민주당이 상원이든 하원이든 과반 이상을 자리를 뺏어올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뭐 둘 다 뺏어오면 정말 대박이 터지는 거고요. 그렇게 지금 현재 대박이 터지게 되면은 가장 먼저 복원될 가능성이 높은 게 이 친환경입니다. 왜냐면 명분이 명확하거든요. 왜냐면 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으로든 지어대도 모자른 판에 이걸 정치적 목적 때문에 막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먼저 개선시킬 만 하겠죠. 왜냐면 전기가 부족할 게 뻔하고 2026년도 2027년도면요 본격적으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가 완공되는 시기입니다. 완공이 되면 가동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전기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뭘로 빠르게 전기 만들 건데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발전 단기가 좀 너무 느리고 건설을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사용할 수 없고요. 친환경 규제 때문에. 그럼 유일하게 풍력하고 태양광. 안 그래도 미국은 땅덩이가 넓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이 둘 다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대해봐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국내 사업 분위기도 상당히 나쁘지 않죠. 이게 원래 풍력 어떤 관련 종목들은 하나만 잘 나간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체 섹터가 잘 나가야 되거든요. 국내에서도 긍정적입니다. 해외에 물론 뭐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CS 베어링이라는 기업 자체는 해외 수출을 주력으로 하긴 하지만 국내 풍력 관련된 이슈도 긍정적이라는 걸 인지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나걸 해상풍력 사업 시행인 나걸 블루하트는 이달 2일 변전소의 계량기 봉인을 완료했고요.
지금 현재 전력거래소로부터 최초의 전력거래 개시 승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첫 호기의 상업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나걸 해상풍력은 지난달 말 기준 64기의 중 7기의 터빈 설치를 마쳤고요. 지금 이제 내년 6월까지 64기의 설치와 상업 발전을 차례대로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전기 생산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게 멈추지 않고 다른 풍력 단지를 더 많이 조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가 2023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 생산에 도달하기 위한 지금 이제 풍력 발전 중장기 플랜 제시했는데요. 이게 뭐 기사가 오타가 났는지 2030년도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마저 설명드리면 제2차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도 테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2030년도까지 10.5기가와트, 2030년도까지 22기가와트 이상을 보급한다라는 게 목표로 세워냈습니다. 지금 이제 발전 단가는 2030년도까지 지금 1kW 시당 250원 이하로 2035년까지 150원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 우리나라 한국이 환율이 엄청 비싸잖아요. 환율이 비싸다는 얘기는 뭔 소리냐면 천연가스하고 원유 수입할 때 비싸게 사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비교적으로 천연가스 가스 터빈 돌린다고 해서 전기 생산이 싸지 않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는 과거에 기억나십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당시에 천연가스 원유 가격 튀니까 에너지 가격이 전체적으로 비싸지면서 전기세가 인상됐잖아요. 이걸 어느 정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저렴한 비용을 나오는 저렴한 발전 방법이 필요한데 가장 유력한 방법이 원전하고 풍력 태양광이죠. 그들 중에서 원전은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오래 걸립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땅덩어리가 그나마 넓으니까 부지가 꽤나 있다라고 해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허가가 날 수 있는 부지가 많이 없거든요. 한국이 나라는 요만한데 원자력 발전소 단지는 상당히 꽤나 많은 편입니다. 작은 땅덩어리 안에 모여있다 보니 옹기종이 많이 모여있다 보니까 굉장히 꽤나 밀집도가 높은 편인데요. 그래서 결국 한계점이 존재해요. 새로운 이 생산 단지 거점을 짓기 위해서는 상당히 심사 허가가 길어지고 지금 현재 그 기간 동안 길어지면 데이터 센터가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물론 뭐 그걸 줄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겠지만 현재 정권 자체는 그렇게 적극적인 편은 아니기 때문에 신규 원전 건설에는 현재 상황에는 풍력하고 태양광 정책이 가장 매력적이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환율 정책 같은 경우에도 바뀔 리가 없죠. 계속해서 고환율이 유지될 겁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굉장히 쉬워요. 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현재 정부 자체가 들어서고 나서부터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트럼프의 관세 떨어졌죠. 그렇게 되면서 트럼프의 관세 떨어지니까 가장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뭐냐라고 하면 돈 풀기 들어갔죠, 그죠? 그리고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서 대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결정을 했죠. 뭐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의 투자 자금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옛날에는 이제 미국에서 돈 벌면 달러가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러지 못하죠. 미국 안에서 재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환율은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대단히 좋아질 리 없고 뭐 해외 투자 사는 사람들 맞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환율은 고환율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더 이상 올라가는 걸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어도 지금 높은 상태에서 뭐 1,300원대로 끌어내리는 건 불가능해요. 그 결국에는 비싸게 원유 천연가스를 사들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저는 주목할 만한 점이 이 풍력이라고 봅니다. 풍력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태양광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대내외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다른 것들보다도 원전은 건설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태양광은 국토의 70% 이상이 산인 한국에서 설치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삼면이 바다 인점을 이용해서 해상 풍력을 중심으로 해서 건설을 이어가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 기본적으로 원전, 태양광, 풍력 모든 지금 현재 정책이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들 중에서 상황상 봤을 때 풍력이 단기간엔 좀 강할 것 같다. 안 그래도 미국에서 지금 현재 풍력 관련된 소송이 트럼프의 의지를 꺾고 지금 현재 풍력 관련된 소송이 이기기도 했고 지금 현재 풍력 관련된 기업들은 우리나라 국내 정부 정책에서도 수혜를 대놓고 받을 수 있을 만한 업종으로 보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죠. 자, 그럼 어떤 기업을 보셔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풍력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흑자 전환인 기업이 몇 개 없습니다. 그나마 적자에서 흑자로 최근에 전환에 성공한 기업이 하나 있거든요. 해당 기업 이름이 바로 CS 베어링이라는 기업입니다.
2022년도까지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2023년도 들어서 겨우 흑자 기록했는데 이게 뭐 거치면 이제 1억 정도 흑자 봤어요. 그러다가 2024년도 매출이 과거와 비슷하게 수준으로 올라오면서 21억, 과거 뭐 영업이익 대비 좀 못 미치긴 하지만 많이 개선하는 데 성공했고요. 그 뒤에 이어서 2025년도 이번 연도가 지금 현재 본격적인 CS 베어링의 실적 회복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2025년도에 얼마나 잘 매출을 냈느냐 간단히 좀 보면요. 이렇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동일 시기 대비해서 매출입니다. 매출 같은 게 한 30%가량 요 정도 대략적으로 늘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이시죠? 30% 40%대 30%대 정도 늘었고요. 3개월 최근 매출치만 보더라도 잘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중요한 거냐면 뭐냐면 영업이익 개선이에요. 매출은 한 30%대 올랐는데 영업이익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밑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너무 잘 팔았죠. 최근 3분기만 하더라도 2배 이상 영업이익이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30% 오르는데 영업이익 2배 이상 올랐다는 소리는 이거 품귀 현상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서 못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윤이 많이 남겠죠. 그죠? 공장 가동률을 풀로 돌리고 하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최근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수보다는 수출이 좀 많은 기업이긴 합니다. 보시면 같이 수출이 주력 매출인데 작년 매출이 이미 거의 3분기만 하도록 따라잡혔고 이번 4분기인 10월에서 12월 달까지 적용이 되면 당연히 직전 매출은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은 이번 연도에도 뭐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20에서 30% 정도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마 2배 이상 계속해서 성장이 좀 이어가고 있어서 이번 연도에 영업이익 2배 성장과 함께 주목받을 만한 기업으로 CS 베어링을 함께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해외 위주에서 돈 벌고 당연히 뭐 해외 수주도 터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해외 매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지금 국내에서도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CS 베어링은 반드시 관심 가져두시면 해상 폭력 기대감에 의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보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공략해 보시면 좋을 거라는 설명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추가적으로 더 많은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자료집 그리고 추천주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지금부터 어떻게 받아갈 수 있는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받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지금 해당 자료집들은 다 이재진의 주식 전략실이라고 하는 100%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개인정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다. 핸드폰 번호 필요 없습니다. 아이디 가입 필요 없습니다. 전부 필요 없습니다. 100% 무료로 모든 정보를 다 무료로 드리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가끔 가다가 유튜브 영상 보다 보면 여러분들 뭐 어디로 문자 보내세요, 어떤 번호로 뭐 어떻게 하면 뭐 자료집 드릴게요, 종목 드릴게요 하면서 꼬시는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높은 확률로 불법적으로 여러분 개인 정보가 팔려다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건 정말 조심하시고 저 사기 전화 뭐 지금 현재 사기치는 전화 상당히 스팸 전화가 많이 오니까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애초에 그럴 필요가 없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정식 인가를 받은 투자 자문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는 애초에 그럴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무료로 아이디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자라고 해서 다 열어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 전부 다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의 앱 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재진 검색하시고요. 검색 설치 버튼 누르시면 모두 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시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전부 다 설치 이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치하고 들어오시면 급등 추천주 있습니다. 급등 추천주 매일매일 추천 종목들 내어드리고 있고 공직을 세 번째 파일을 클릭해 보시면 AI 주도주 자료집이라고 나옵니다. 해당 자료집을 또 클릭하시면 자료집 받아갈 수 있으시니까요. 많이 받아가 보세요. 뭐 중복해서 받아가신 분들까지 뭐 조회수 보시면 3만 가까이 됩니다. 뭐 중복되는 것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못해도 한 몇천 명의 분들이 자료집 많이 받아갔어요. 많이들 받아가 보시면서 다음 자료집까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증권에서는 매일매일 시황도 드립니다. 매일 아침 해외 증시 분위기, 그리고 전이자 상승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 오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자세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시황글도 절대 빼놓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주식 전략실,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